만약 여러분께서 온 삶을 바쳐 지켜온 소중한 평화가 갑작스레 흔들리고 그 평화를 다시 세우기 위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시련에 맞서야만 한다면 과연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한 남자의 삶은 바로 이 질문 앞에 던져진 가장 처절하고도 위대한 대답일 것입니다. 그는 고작 12척의 배로 333 척에 달하는 적들의 거대한 함대에 맞서야 했던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었죠.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전쟁의 승리를 넘어 우리 삶의 가장 아슬아슬한 균형을 찾아 나서는 처절한 발걸음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이 영상을 통해 우리는 한 위대한 인물의 업적만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그의 깊은 내면과 고뇌의 찬 선택들을 함께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도전과 간절히 지키고 싶은 안정 사이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요? 어쩌면 역사 속 이순신 장군의 극적인 삶의 궤적을 통해 그 질문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과 해답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혼돈 속에서 진정한 평화는 어떻게 찾아지는지 그의 이야기를 통해 현대인의 삶에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를 함께 찾아가 보시죠. 조선 중기, 바다는 고요해 보였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거대한 폭풍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한반도 남쪽의 한적한 포구에는 평화로운 어선들만이 오갔지만 멀리 수평선 너머에서는 시커먼 왜군의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죠. 당시 조선은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그 내부에는 깊은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고단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고 조정은 당파 싸움과 안일함에 젖어 다가올 위기를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있었죠. 바로 이때 한 평범한 무관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순신. 그는 화려한 가문 출신도 아니었고 조정의 실세들과 끈끈한 연주를 가진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병사들을 훈련시키고 활을 쏘며 무예를 연마하는 일에 전념하는 청렴한 무관이었죠. 하지만 그의 주변에는 늘 보이지 않는 견제와 시기가 따라붙었습니다. 뛰어난 능력은 때때로 동료들의 질투를 불러일으키고 강직한 성품은 권력자들의 눈 밖에 나기 십상이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순신은 자신의 임무에 충실했습니다. 그는 바다를 지키는 것이 자신의 천명이라 여기며 끊임없이 다가올지 모를 위기에 대비했습니다. 밤늦도록 등잔불 아래에서 거북선의 설계도를 들여다보며 고뇌하는 그의 모습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깊은 통찰과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그의 내면에서는 안정적인 무관의 삶과 알 수 없는 거대한 도전에 대한 예감이 끊임없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고요함 속에 불안이 싹트고 의구심이 긴장감으로 변해가는 순간들이었죠. 조정의 대신들은 외국의 동향을 알리는 보고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설마 전쟁이 나겠느냐 하는 안일한 생각에 빠져 있었고 국방력 강화에는 소홀했죠. 마치 폭풍전의 바다가 잔잔한 파도만을 일으키듯 임진왜란 발발 직전에 한반도는 겉으로는 평온했으나 그 안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품고 있는 듯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러한 위태로운 정세를 누구보다 먼저 감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가올 거대한 파도에 맞설 준비가 시작되고 있었던 거죠. 그는 평범한 삶의 안정을 누릴 수도 있었지만 자신의 직분을 넘어선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나라와 백성의 안위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자신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임을 깨달았으니까요. 아직 전쟁은 시작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을 겁니다. 이 고요함이 곧 깨어질 것이라는 불안감, 그리고 그 거대한 도전에 어떻게 맞서야 할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함께 반드시 해내야 한다는 굳은 의지가 싹트고 있었을 겁니다. 이처럼 고요했던 조선의 바다, 그 위로 드리워진 먹구름은 이순신 장군에게 다가올 경랑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평화는 깨어지고 피할 수 없는 거대한 도전이 그의 앞에 펼쳐지게 될 테니까요. 이순신 장군에게 드리워진 먹구름은 단순한 예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폭풍전의 고요함처럼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속에는 거대한 파국이 도사리고 있었음을 알리는 전조였죠. 당시 조선 조정은 오랜 평화에 취해 방심하고 있었고 백성들 또한 설마 전쟁이 나겠느냐는 막연한 안일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미 다가올 재앙을 직감하고 남몰래 거북선 설계도를 밤늦도록 들여다보며 병사들을 훈련시키는 일에 매진했죠. 그에게는 안정된 개인의 삶보다 위태로운 나라의 안위가 훨씬 더 중요하게 다가왔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1592년 4월 고요했던 바다는 피할 수 없는 경랑 속으로 휘말려 들었습니다. 일본의 침략군은 순식간에 부산을 함락시키고 파죽지세로 북상하기 시작했죠. 마치 걷잡을 수 없는 들불처럼 조선의 팔도는 삽시간에 전쟁의 화마에 휩싸였습니다. 육지에서는 연이은 패배 소식만이 들려왔고 백성들은 갈 곳을 잃고 헤매야 했습니다. 한양은 불타고 임금은 도성을 버리고 피난길에 오르는 비극적인 상황이 펼쳐졌죠. 온 나라가 절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그때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바다 위에서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조선 수군이었습니다. 그는 옥포해전을 시작으로 사천, 당포, 한산도에 이르기까지 연전연승을 거두며 왜군 수군을 압도했죠. 마치 거대한 폭풍우 속에서 등대처럼 굳건히 서서 길을 밝히는 것처럼 그의 승리는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특히 한산도 대첩에서는 하익진이라는 기발한 전술로 예군 함대를 괴멸시키며 조선의 바다를 굳건히 지켜냈습니다. 그의 뛰어난 지략과 용맹함은 왜군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고 조선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었죠. 육지에서는 속절없이 무너지던 전황과는 대조적으로 바다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철옹성처럼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빛나는 공적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승리를 거듭할수록 조정 대신들의 시기와 모함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마치 잘 익은 곡식에 해충이 꼬이듯 그의 성공은 오히려 그를 위협하는 칼날이 되어 돌아왔죠. 결국 그는 왕명을 거역했다는 누명을 쓰고 삼도수군 통제사 직위에서 파직당하고 한양으로 압송되어 모진 고문까지 받게 됩니다. 개인의 안정, 즉 그가 쌓아올린 명예와 지위, 그리고 가족과의 평범한 삶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듯했습니다. 마치 하늘을 날던 새가 날개를 꺾이고 땅으로 추락하는 것과 같았죠.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백의종군, 즉 평범한 병사의 신분으로 전쟁터에 다시 나서야 했습니다. 그 고통과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개인적인 고난은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그는 더욱 강한 의지로 무장했습니다. 고통스러운 백의종군 중에도 그는 어머니의 부고를 듣고 오열하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그가 단순한 영웅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가진 한 인간이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하지만 슬픔에 잠겨있을 시간조차 그에게는 사치였습니다. 그는 묵묵히 전장으로 향했고 그 발걸음은 국가의 안정을 위한 굳건한 헌신의 길이었으니까요. 이처럼 이순신 장군은 개인적인 안정과 행복을 포기하면서까지 오직 나라와 백성의 안위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의 삶은 극한의 도전에 맞서면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념과 의지를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았습니다. 그에게 닥친 시련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내면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진정한 리더로서 성장시키는 과정이었죠. 이제 그는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서 다시 한번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나라를 구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과연 그는 이 거대한 도전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남은 12척의 배로 어떻게 이 절망적인 상황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그의 이야기는 이제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백의종군하던 이순신 장군은 이제 다시 한번 나라의 명운을 짊어져야 하는 막중한 자리, 삼도수군 통제사의 직책을 부여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에게 남겨진 것은 고작 12척의 배뿐이었죠. 바다에서는 여전히 외적의 거대한 함대가 조선의 해안을 유린하고 있었고, 육지에서는 이미 수많은 전투에서 패배하며 민심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친 상태였습니다. 병사들은 사기가 땅에 떨어져 두려움에 질려 있었고 싸울 의지조차 잃어버린 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저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죠.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무려 333척에 달하는 왜군의 대함대에 맞서야 하는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가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순신 장군이 마주한 것은 단순한 숫자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조선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는 병사들의 눈빛 속에서 깊은 절망을 읽었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강인한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극한의 도전에 맞서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이 절망적인 흐름을 뒤집고 병사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불굴의 믿음을 심어줄 수 있었을까요?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압도적인 적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념으로 전열을 가다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단호한 눈빛은 두려움에 떨던 병사들에게 작은 불씨가 되어 꺼져가던 희망의 빛을 다시 지펴주는 듯했죠. 그는 가장 먼저 병사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필사칙생 필생칙사,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반드시 살 것이고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라는 그의 말은 단순한 격려를 넘어선 강력한 정신적 무기였습니다. 낡고 초라한 배 위에서 그는 무너진 병사들의 사기를 끌어올리고 그들의 마음에 다시금 용기라는 씨앗을 심어주려 애썼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압도적인 적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나라와 백성을 지키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과 굳건한 신념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그 신념은 마치 거대한 파도를 가르는 도처럼 모두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은 울돌목의 지형을 예리하게 파악했습니다. 그곳은 좁고 험난한 해협으로 거센 물살이 흐르는 천혜의 요새였죠. 그는 이 불리한 지형이 오히려 예군의 대규모 함대에게는 독이 될 것이라는 기발한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좁은 길목에 들어선 예선들은 수적 우위를 전혀 활용할 수 없을 것이고 거친 물살은 그들의 거대한 배를 통제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계산이었죠. 마치 거대한 댐의 수문을 여러 적을 휩쓸어 버리려는 듯 그는 자연의 힘을 아군으로 끌어들이는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이처럼 절망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찾아내려는 그의 고뇌는 전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을 결정적인 한 수가 되어주었습니다. 드디어 명량해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12척의 조선 함대는 울돌목의 좁은 해협에서 수백 척의 외선과 대치하게 됩니다. 그 모습은 마치 거대한 폭풍 속에서 작은 나뭇잎들이 거센 파도에 맞서는 듯한 압도적인 스케일의 전투였죠. 왜군의 함포 소리는 천지를 뒤흔들었고 병사들의 얼굴에는 다시금 두려움이 드리워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가장 선두에 서서 직접 깃발을 들고 지휘하며 결코 물러서지 않는 용맹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배를 필두로 조선 수군은 거친 물살을 이용해 외선들을 혼란에 빠뜨렸고 좁은 수로에서 서로 뒤엉킨 예선들은 아군끼리 부딪히며 자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혼돈 속에서도 정확하고 날카로운 지시를 내리며 전장을 통제했습니다. 백성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임한 그 전투에서 이순신 장군은 국가와 자신의 운명 사이에서 가장 절체절명의 균형을 찾아낸 것이었죠. 왜군이 자랑하던 거대한 함대는 속수무책으로 격파당했고 믿을 수 없는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승리 후 고요해진 바다 위에서 피폐해진 이순신 장군의 모습은 그가 얼마나 처절한 싸움을 이겨냈는지를 웅변하는 듯했습니다. 명량의 기적은 단순한 해전의 승리를 넘어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와 희망을 안겨준 위대한 순간이었죠. 이순신 장군은 이 극한의 도전을 통해 국가의 안정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삶의 균형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증명해 보았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안락함을 포기하고 오직 나라만을 위해 헌신하며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의지로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 신념과 용기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명량에서 보여준 그의 리더십은 단순한 군사적 능력을 넘어 인간이 극한의 상황에서 어떻게 자신만의 균형을 찾아내고 이 길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